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빨간색을 보이는 것이 약세의 흐름으로 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 영상에서 요 2차 지지선인 58K를 넘어서는지 요것을 좀 기준을 잡고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때도 한때는 이 58K, 59K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결국에는 복 마감을 이 58K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긴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흐름이 어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틀 동안에 이 지지선을 넘지를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더 하락을 해가지고 57.1K 부근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요 58K를 넘어서는지 그것을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래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때가 지금 일봉 마감상 이 캔들의 몸통으로 봤을 때 이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아야 그래도 좀 상승의 추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55.8K 요 아래로는 좀 떨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일 연속,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 3일 연속 좀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 CPI 발표가 나온 이후로 이 약세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발표된 이 CPI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근원 CPI 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CPI까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고, 심지어 지금 전월 대비해서 예측치가 0.1%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1%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 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첨부한 기사를 보시게 되면 4년 만에 물가가 내렸다라고 하면서 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 조금씩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0.1 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 CPI 직후에 국채금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2년물, 10년물 뿐만 아니라 3년물, 5년물, 30년물 모두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2% 넘는 이런 하락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달러지수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긴 음봉을 보이면서 이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은 더 높아져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지금 여기가 0.25% 금리 인하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무려 8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바로 하루 전날 이때만 해도 이 금리 인하를 69.7% 전망을 했었는데 CPI 발표가 나온 이후로 이거보다 더 증가하면서 이제는 84.6%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1%가 넘는 하락이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좀 없는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또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 기사를 또 첨부를 했는데, 지금 글씨가 좀 작게 보이지만 어제 9시 반에 그 CPI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여기 지금 시간이 9시 24분 또 9시 11분 또
9시 7분, 그리고 8시 21분, 또 7시 17분 해가지고 이 CPI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이 독일 정부 같은 경우가 계속 크라켄에도 200개의 비트코인 입금, 코인베이스 및 비트스탬프에도 800개의 비트코인을 입금, 또 1500개, 그 다음에 100개, 또 88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 이와 같이 지금 독일 정부의 그 매도 압력이 어제도 계속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세의 흐름은 좀 어쩔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빅테크의 기술주 중심의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1.9, 2%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됐고, 또 S&P 500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8이니까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좀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미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을 하게 되니까 혹시 이 금리 인하가 정말 단행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시장을 하락시키는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데이터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이제 이 파란 선이 S&P 500 미 증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 하단은 3개월 단기 국채 금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기준금리로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다가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1%, 그리고 이때는 마이너스 55%, 또 이때는 마이너스 24%의 이런 비교적 큰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이런 증시의 하락이 이번에도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 데이터만 보면 그런 우려를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요때 마이너스 41%가 폭락을 했던 이 시점이 언제냐,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초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때는 마이너스 55%가 하락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2008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 그 시점이 한 202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가 제가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닷컴 버블 때였고, 또 이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이때는 2010년 3월에 코로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 번 모두 금리가 인하가 돼서 증시가 하락했던 것이 아니라 이 블랙스완급의 폭락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 블랙스완급의 어떠한 이슈가 생겨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9월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는 이때처럼 이런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이런 폭락이 나왔다라는 요것을 이번에도 적용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만약에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또 급격히 고용이 꺾이면서 또 경제가 다운이 되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주가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이 경제 하강을 우려를 해서 좀 더 급하게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때와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갈 수는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 자체가 꺾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어떤 흐름을 기대를 하느냐, 이것을 다시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 요 코로나 때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네모를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부터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급격하게 지금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던 것인데, 그런데 이때 이미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증시의 흐름이 어땠느냐,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증시는 이런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흐름도 이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미 증시도 이렇게 좀 더 상승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투심의 개선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 금리 인하 이후로는 본격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최근에 이 미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미 증시에서 번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 번쯤은 좀 들어오면서 큰 버블을 좀 만들어야 진짜 대미의 이 상승장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의 흐름은 이 비트코인이 계속 그 저항자리에 부딪히면서 약세의 흐름으로 또 흐르고 있지만, 분명한 건 아직까지 금리가 인하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뭐 독일 정부나 마운트 곡스발 이 매도 압력도 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이 시간을 내 편으로 좀 만들면서 조용히 좀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그 시기이지 않나,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